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벌써 50일차입니다. 우리 이렇게 아침마다 벌써 50일차 거꾸로 진도 빼기를 하고 있었어요. 월요일이고요. 행정학 주요이론 네 번째, 오늘은 신공공 관리론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신제도주의부터 신공공 관리론까지. 신제도주의를 제가 항상 설명하면서 신제도주의가 구제도론과 행태주의를 비판했다는 얘기 꼭 드려요. 이거 진짜 이해해 주셔야 되거든요. 구제도론을 비판하면서 제도를 너무 경직적으로 봤던 거 비판하죠. 연구의 범위를 비공식적인 규범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구제도가 아니라 신제도고요. 행태주의도 비판을 합니다. 왜? 행태주의가 너무 제도적인 맥락을 경시하고 개인의 정말 행태만 연구하는 것, 이걸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신제도주의가 등장하게 됐던 두 가지의 배경, 구제도론에 대한 비판,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 기억해 주시고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경제학 계열에서 설명하는 신제도주의죠. 개인의 선호가 원래 타고 태어난 개인의 합리성이다. 제도권의 영향과 상관없이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제도는 독립 변수가 될 수는 없고요. 종속 변수만 됩니다. 외생적 선호라고 이야기하죠.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그래서 제도를 집단 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 스스로가 만드는 게임의 규칙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는 시간 순서에 따라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시간순 연구 진행한다고 했죠. 종적인 연구를 주로 활용하고요.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선 역사적 제도에 누적되어 있는 맥락,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른 제도의 지속성 설명하고요.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그래서 웬만하면 기존의 경로를 유지합니다. 경로 의존성이죠. 제도가 바뀔 수 있죠. 하지만 바뀔 수 있는 건 정말 혁명과 같은 뭔가 결절된 균형, 이라는 사건이 있을 때에 보통 제도가 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시 만들어지는 제도도 새롭게 경로 의존성을 가지게 되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호가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내생적 혹은 내성적으로 형성됐다고 보는데 이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만의 특징이 아니라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와 함께 역사학적 신제도주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제도의 동형화를 설명하면서 그 동형화가 되는 방법이 모방적, 강압적, 규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신공공 관리론은 정부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신공공 관리론은 아시겠지만 경제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론들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공공선택 이론이라든지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비용 편익 관련된 이론들, 거래비용 이론들 이런 거 거의 대부분이 다 신공공 관리론 탄생에 기여합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조직경제학이 가정하는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죠. 그래서 자율성을 좀 부여하되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 기업가적 성과를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영국의 대처주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신공공 관리론에 관련되어진 경제 정책들이고요. 다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들로 이론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공공 관리론은 공공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민간을 활용하죠. 그래서 민간과 함께 생산을 진행하는 그러한 민영화 작업들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론, 기업과 정부의 10대 원리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기업과 정부의 10대 원리 중에 촉진적 정부, 정부가 노젓기가 아니라 방향 잡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죠. 노젓는 건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두고요. 정부는 이걸 잘 조율하는 방향 잡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업가형 정부의 10대 원리 중에 사명지향적 정부. 여기서의 사명은 만약에 말 그대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설명합니다. 조직 운영 시 규정과 같은 절차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고자 했던 것, 목표나 임무나 결과 이런 것들을 중시해야 한다고 봤었던 것, 이게 사명지향적 정부고요. 8번, 효율적 정보를 구현하기 위한 오시 전략, 외우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핵심, 그 다음 결과, 고객, 통제, 문화. 영어로 하면 이게 다 C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C에 있는 코어, consequence, customer, control, culture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서 기업형 정보를 구현하고자 했었던 거 요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부터 문제 풀게요. 자,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신제도주의는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개인의 행위를 연구합니다. 원자화된 개인의 초점을 맞추었던 건 행태주의의 특징이기 때문에 X고요. 합리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합리성으로 만들어진 제도를 봅니다. 중범위적 제도 변수가 개별 행위자의 행동,
정치적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던 건 역사학적 신제도주의. 역사학적 신제도주의가 하나하나의 개별 국가를 연구했기 때문에 제가 중범위 제도 변수를 연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 그래서 제도적 관행이 채택되는 이유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 규범 이런 것들.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의 특징이죠.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는 경로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4번 맞는 선지입니다. 11번입니다.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신공공관리론은 행정 서비스 공급도 민간처럼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투입 중심의 예산이 아니라 예산 제도 역시 성과 중심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보죠. 예측과 예방을 통해 미래지향적 정부를 강조하고요.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적인 재량권을 선호합니다.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신제도주의 신공공관리론까지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벌써 행정학 주요 이론 네 번째 내용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뉴거버넌스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이론들은 내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